예, 안녕하십니까. 야, 오늘 적천수 강의를 하는 날이죠. 예, 새로운 장이에요. 3권 제7장 소화장입니다. 이 소화에 대해서 결국은 사례명조가 오늘 이 소화장에 모두 6개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원문을 읽고요. 임철조 선생님의 설명을 듣고 해서 사례명조 2개를 하겠습니다. 다음번에 또 한 2개를 하든지요. 그죠? 자, 원문이에요. 자, 소화에서 원문이에요. 이거 적천수 원본이에요. 원본에서 이게 갖고 온 거예요. 재성을 논하든 살을 논하든 어떻게 또 정신을 논하든 이 논하는 거예요. 논재, 논살, 논정신, 논자가 이렇게 다 돼 있어요. 이거는 사주가 화평에만이 이거 역자를 읽으시면 안 돼요. 시울 이자입니다. 난이도라고 했을 때 여기 지금 난자가 있나요? 없네요. 예, 이렇게 씁니다. 어려울 난자예요. 예, 시울 이자, 난이도. 시험 문제에서 난이도가 어떻게 됐어? 라고 할 때 이 이자를 쓰죠. 그러니까 글자는 같은데 발음을 다르게 해서 뜻이 달라지는 거. 이걸 뭐라고 그러나요? 육서법에서 전주문자다라는 거예요. 전주. 그리고 기세가 바유. 아주 길게 가면, 그 기세가 길게 가면, 뭐죠? 가면서죠. 가면서, 착상. 이건 끊어서 죽는다는 뜻이에요. 사실은 이건 다쳤다고 하는데 사실은 죽는 거예요. 예, 그러면 그렇게 이 기세가 길게 나가면 끊어서 죽는 법은 없고, 살이 관계는 된다. 비록 오해에서 관계는 되지만 이 살이 되는 게 관계는 되지만 비록 관계는 있어도 불상신 그렇게 몸을 다치게 할 수는 없다라고 해서 이 칠살에 대해서 거부를 하셔요. 일반적으로 격국론에서는요, 이 살을 아주 무척 꺼리시죠. 심효점 선생은요. 하여튼 살을 쓰더라도 제사를 해서 쓰라. 그러니까 식신이나 상관이 떴을 때는 살을 써도 좋은데 생살을 쓰진 말아라.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그래서 그러나 임철조 선생은 그렇지 않죠. 살이든 상관이든 필요하면 써라 라고 말씀을 하세요. 자, 1번, 2번, 3번을 끊어놨습니다. 그런데 여기서요, 임시주하고요, 적천수 천미하고 징의의 차이가 많이 나요. 그래서 제가 각 주를 이 밑에다 이렇게 전부 해놨는데, 뜻이 확실히 틀려요. 그래서, 196, 5번이 있는 거 보면 또 여기까지는 또 5고요.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고로소화지명원이라고 나가겠죠. 네, 그래서, 자, 임시화를 했어요. 네, 첫 번째, 여기서부터 없네요. 소화지명은 매번 볼 때 어떻게 하냐. 청하고, 기이하고, 사랑스럽고, 한데도 이런 자도 난양. 기르기가 어려운 경우가 있고요. 혼탁하고 가증, 그러니까 미워할 징자죠. 미워할 만한 것이 있는 자도 또 이성, 쉽게 키울 수가 있는데, 비록 관계는 된다. 가문의 기운과, 이건 숫자는 뭐예요? 그 운명이에요. 이건 운명 숫자예요. 기운과 운명에서도 비록 관계는 되지만, 역시 자세히 살펴야 된다. 뿌리를, 근원의 침천을 잘 살펴야만이 된다라는 거예요. 또한이라고 해서 여기서부터 어디까지 없다라고 얘기를 했죠. 여기 195번까지 여기까지 삭제가 됐다라고 하는 거예요. 징의에서는. 또한 소화지명은 어떻게 되냐, 1번에서 2번으로 넘어갑니다. 제가 끊어서 해석을 해놨어요. 또한 소화지명은 비록 오직 뭐와 비슷한데 과일나무가 결과가 있을 때 싹에 초출인이 처음 나온 것이니 마땅히 배식 득호 잘 붙어들 때입니다. 심어서 잘 붙어둬서
좋은 걸 얻어야만이 된다. 진실로 부대원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진실로 부대원 말할 필요도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래서 어떻게 할까요? 세 번째예요. 제가 끊어놨습니다. 미생지전 태어나기 전에는 부모는 붉은 방사. 이거 참 중요한 일이에요. 요즘 젊은 사람들 이걸 잘 알아들어야 되는데 사실은 그래서 붉은 방사라고 해서 박리를 하지 말아라 라고 했죠. 그래서 수태가 된 이후에는 3개월 이내에는 웬만하면 이런 짓 하지 말라고 그래요. 3개월 이내에는요. 왜냐하면 애가 착상이 제대로 안 돼 있는데 이런 짓을 하면 애가 유산이 될 수가 있어요. 독소태중 이렇게 되면 태중에 독을 받는 것이죠. 독을 받으니 애가 어떻게 돼요? 시원찮게 나온 거죠. 그리고 이미 태어난 후에는 과우해석이라 해서 지나치게 보호를 하는 것, 혹 음식을 꺼리지를 않고 먹이는 것, 혹 한남불조, 춥고 따뜻한 걸 조울을 맞춰주지 않는 것, 이로 인해서 질병이 많다, 다단하다, 왜지 무서워. 이럴 때는 어디에 다단하다? 키울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건 사주와는 관계 없는 거죠. 오히려 저각지가 악을 쌓는 집안은 무여경, 경사스러운 게 없잖아요. 그러니 비록 소화지 명이라도 청하고 기하고 순수한 자도 소위 난향. 자, 이건 뭐예요? 그러면 결국은 애를 잘 키우려면 좋은 일 하라는 소리죠. 적선지가죠. 저각지가가 아니라 적선을 해야 된다. 적선을 해야 된다. 유등관계고 또 뭐런 여러 가지가 있는데 또 관계한다. 분묘의 음양지를 끓여서 산수 쓴 거예요. 마음대로 고치는 거예요. 청개손괴 고쳐 옮겨서 깨트리는 거죠. 이지요망 이런 결과 요망한다. 그래야 산수자리도 마음대로 건드리지 말아라라는 거예요. 여기까지는 없다는 거예요. 징에서는요. 바로 소화지명은 불리예요. 간 쉽게 볼 수는 없는 것이니 없는 것이다라고 해서 여기까지가 소화지명이에요. 이런 수를 제외하고 다 많이 바깥에서 또 나타날 수가 있는데 그런 여유에 또 논을 명할 수 있다. 저 집안 꼴을 봐라라는 것이죠. 그래서 필수 사주가 화평하고요. 불편불고 한쪽으로 편중되거나 썩거나 하면 안 된다. 무충무국 충국이 없어야만이 된다라는 거예요. 7번째요. 월지에 통문을 하고요. 그 기군이 생시에서 통화해야 되고요. 살이 왕하면 인수가 있어야 되고요. 인수가 약하면 관성이 있어야 되고요. 관이 약하면 쇠하면 재성이 있어야 돼요. 재생관. 재성이 가벼운 식상이 있어야 돼요. 식생생재. 생활유정하면요. 유통불패, 거역하지 않는. 혹 하나의 신을 딱 얻어서 용신으로 했을 땐 시종, 처음부터 끝까지 상탁, 서로 의탁을 해야 되니 또 혹 양의가 통정, 서로 통해야 된다는 것이죠. 또 호상, 상호라고 그래요 우리는요. 근데 얘네들은 호상이라고 그러네요. 비호, 아마 이북에서도 호상이라고 할 거예요. 이런 영향을 받은 거예요. 기여하야만 된다라는 거예요. 또 미교운, 그러니까 대운이 오기 전에는 유년이 평순해야 돼요. 흐르는 년이요. 그리고 이미 대운이 시작되면은 운도가 안상해야 돼요. 차는 말하기를 기세가 바유장, 정부에서 유장이라고 했죠. 바유장이다. 그러면 자연히 이양성이 쉽게 키워서 성인으로 만들 수 있다. 반차, 이와 반대가 된 즉 난양, 어렵게 키울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 나머지 관살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가 있는데 진계 요망 모두 다 어떻게 되냐, 이 요망한 것을 없애버려야 된다. 또 여기 하등하게 또 어떤 사람을 또 유혹시키기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신살 가지고 유혹시키지 말아라. 하고자 하면 안 된다는 거죠. 즉 명조에서 하등 신살, 무슨 신살이 필요하냐, 반드시 마땅한 것은 일체 소재, 일체 싹 쓸어버려야만 해서 어떻게 됐냐, 이절 그걸 끊어냄으로써 장래지주,
장래에 잘못된 것을 끊어내야만 된다라고 해서 또 신살 이국이니 뭐 이런 거 다 없애버려야 된다라는 뜻이에요. 여기서 지금 여기까지 해놓고요. 뒷부분에서 관절이 많은 것을 걱정 말라는 의사 표시는 같은 한 문중에서 임철조님의 실용적인 의사, 그러니까 뭐 삭제했다는 거죠. 이거 소화가 싹이 있어야 되니 뭐 마땅해야 돼, 이런 소리. 그러니까 한마디로 유교적인 소리는 빼버렸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간단히 명만 가지고 얘기를 한 것 같아요. 저는 이렇게 해서 1번서부터 원문에는 번호만 붙여놓고요. 해석은 이렇게 일일이 하나씩 번호를 매겨서 끊어놨습니다. 번째죠. 자, 이 사주가요. 로꺾격이에요. 이건 이제 결국은 격국론과 정반대되는 얘기를 합니다. 자, 이건 로꺾격이면 어떻게 해요? 격국론에서는 우선 관을 쓰라고 해요. 로꺾격은요. 관을 찾아라 라고 해요. 관은 여기 있죠. 그럼 관 찾고요. 재성도 찾아라 라고 해요. 아이고, 관이 여기 있죠. 그리고 재성도 찾아라 해요. 근데 이 사주요, 로꺾격에서 관 찾고 재성 찾을 수가 없어요. 식상도 못 써요. 그 이유를 말씀드리면 이 철조 선생이 말씀을 하세요. 자, 봅시다. 로꺾격에서는 어울리는, 그러니까 격국론에서 결국은 맞지 않는 사주가 있더라라는 거예요. 격국론에서 조금 이따 제가 격국론을 또 설명을 드릴게요. 자, 병우 생후 4월이에요. 그러면 이 로꺾격이에요. 비록 수은 걸럭이다 이거예요. 오행 무목생조. 이게 목이 없음으로써 화가 약해진 거예요. 인수가 없어요. 오행체형론으로 이걸 다뤄보면요, 목이 0.0이에요. 천간은 이미 투출했다. 재성과 간성이 투출했죠. 그래서 지지는 마땅치 않다. 재견, 유자. 또 재성과 관성이죠. 그리고 갱불이 마땅한 건 또 만났다. 금국을 만나고 있어요. 사축. 사유축 금국이에요. 자수만 빼고. 그러면 이 사주는요, 금수가 한 덩어리가 됐어요. 이 사축 금 합하고요. 지지를 다 금수가 한 덩어리니까 뭘 써야 된다? 뭐 일단 금이 강하니까요. 오히려 제다 신약 사주가 돼버렸죠. 그럼 비관부터 써야 돼요. 정화 뿌리를 내리는 이 사화에도 또 뿌리가 사라져 버린 거예요. 금치 화목용조예요. 근데 목이 없어요. 절대 없죠. 그래서 쓸 것이 없어요. 화는 쓰겠다는 거예요. 그래도요. 어차피 정화 있고요, 사화 있어서 화는 써요. 그럼 대운이 수운으로 흘러서, 그래도 수운은 어떨지 모르지만 왜 금이 채니까 수운도 괜찮을 건데 목이 없어서 이 수운은 쓸 수가 없다. 그러면 이 목운인데 좋아야 되지 않냐라는데, 달카닥이 임진 대운을 못 넘기는 거예요. 이게 수 아닙니까? 참나. 자 보세요. 그 금국을 이루니, 즉 사화지 록인데 비일간 유야라. 일간이 가질 수가 없다. 소유할 수가 없어요. 비록 정화가 옆에 있어서 방신, 일주를 도와준다 해도 개수가 또 상지, 개수가 뛰어넘어서 저걸 상하게 하고 있어요. 제다신약이에요. 그래서 제다신약이에요. 금이 너무 강하다. 그래서 겸해서 관성도 또한 왕이에요. 왜? 재성이 강하면 관성은 자연스럽게 따라가는 거죠. 일주 허약극이, 허약하기가 지극하다. 처음에 또한 초교, 이문에 봉살을 만날 거 아닙니까? 임진에 살을 만나잖아요. 그러니 신해년, 이것도 또 신해년이 걸려버렸네요. 천간에서 봉, 임계, 극병정. 임계수가 그냥 정화를 그냥 병화나 정화를 다 극해버려요. 지지로는 해수가 충을하고요. 그래서 해수가 상화를 파록시키는 거예요. 연달아서 근이 발진, 다 뿌리가 뽑혀갖고 다 해버렸다. 득감질이막, 이 감질이라는 병은요, 뭔 병이냐면, 제가 원문에도 제가 설명할 때 해놨지만, 옛날엔 저 어렸을 때는요, 6.25 막 끝나고, 그 전에도 물론 그랬겠지만요, 애들이 이 감질병이 있었어요. 감질병이란 뭐야? 못 먹어서 애가
그냥 이것저것 입에다 그냥 잡히는 대로 집어넣는 거예요. 예. 그 감질배라고 그러는데 배가 톡 터나요. 빨리. 그래서 제가 써놨지만 저 밑에 북한이나 이제 아프리카 애들을 연상시키는 병이 감질병이죠. 예. 자, 임진대원 일가 천간으로 임수가 들어와서 시간의 비겁인 정화를 확보하고 진대원이면 자진수국을 이루어 일주를 공격할 것이다. 자주 자체가 너무 빈약한 사주입니다. 안타까운 명치죠. 결론적으로 임대운도 못 넘긴 아이 사주다. 참고적으로 간질이란 운모서 영양실조가 걸려서 아무 것이나 손에 잡히는 것은 무조건 입으로 들어가요. 오히려 배가 붓고 아파서 그 고통을 주는 병이다. 오늘 TV를 통하여 북한이나 아프리카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병이다. 그 명조가 바로 심해점의 벽공문에 모순점이 드러나는 명조죠. 럭곡격은 무조건 뭘 쓰라? 재관식. 재관식. 관부터 찾죠. 관계식을 쓰라고 하는데 아니죠. 오히려 약해졌어요. 이 주가요. 다른 기운이 너무 강해서요. 오행책로로 무을 닮으면 월지를 장악하는 화의 오행이 4.7이에요. 토오행이 0.0이죠. 금오행이 4.8이고 수오행이 4.5예요. 목오행이 0.0이에요. 없어요. 이 수가요. 절대. 그러니까 역시 월지를 장악한 화오행보다도요. 금수오행이 9.3으로 오히려 월지를 장악한 화토오행이 용의신이 되는 거예요. 목은 또 없으니까 못 쓰고요. 자평진된 이 격국론에서 월급을 동그란 격이므로 뭐예요? 재관살식을 쓴다고 했죠. 격상신이라고 했지만 용신이에요. 사실은. 격용신이라고 했대요. 격국. 용신으로 쓸 수 없으니까요. 상신이라 하면 안 되고요. 돕는 게 아니에요. 이건 곧바로 용신을 럭곡격은요. 다른 곳에서 찾아라. 용신을 다른 곳에서 찾아라 라고 했죠. 상신이 아닙니다. 용신이에요. 용신은 럭곡격이라면은 그냥 럭곡격만 됐지 격으로서 용신이 되지 못하죠. 격용신으로 쓸 수 있다라고 하죠. 격보다도 그냥 재관식을 용신으로 써야 된다라고 할게요. 격은 말고요. 격용신이란 사길신에서만 격용신을 쓰는 겁니다. 양간은 양인격이죠. 그러나 음간이면은 또 전대 저건 병화일주가 4월에 태어났으면요. 저건 그냥 럭곡격이라고 하는 겁니다. 네, 304번이에요. 네, 보세요. 병정화를 쓰잖아요. 사화습을. 그런데 이 운을 넘겨도 마찬가지 이 운에는 끝나지만 이 운에 임대운에 그냥 일찍 어려서 죽었어요. 2살이래요. 보니까. 대운은 이게 지금 5세나 돼, 이제 그러니까 세운에서 들어오기도 전에. 그러니까 이 임대운에 죽었다니까 7살이나 8살 이렇게 되면 죽는 거죠. 아이가요. 임대운이니까요. 자, 다음 사주도요. 또 마찬가지로 아이 사주인데요. 자, 봅시다. 이건 상관격이죠. 미토에 기토가 투출해서 정확하게 상관격입니다. 토체, 목수용조예요. 이런 거야말로 진짜 상관을 눌러주니까 좋은 거예요. 토체니까요. 목을 써야 돼요. 목은 지지에만 있고요. 그러나 이 대운이 화운부터 오죠. 목운이 들어오면 좋겠죠. 그러나 화운에 아마 끝나는 사주일 것 같아요. 이치오만이라고 그랬네요. 자, 아니요. 전조는 재관이 태왕에서 그걸로 죽었고요. 차증, 일자 장생했죠. 그리고요, 후생, 하령을 했어요. 그래서 재관위용, 재성과 관성을 쓴다라고 했어요. 관성은 여기 있고요, 재성은 여기 있습니다. 그러나 뿌리가 없네요. 이 충미충을 하고요, 이 기토가 계술 극하고 있죠. 이 사주 구조가 이렇게 돼 있으면요, 토국수하고요, 충미충하니까요. 그리고 묘미 합을 해서 이 뭐죠? 은근히 신금의 뿌리도 없고요. 그래서 좋지 않습니다. 재관위용이에요. 재성과 관성을 쓴다. 상관은 위희다라고 했는데 반긴다. 상관격에서는 반긴다라고 했죠. 재관을 씀으로써 왜 그러냐 하면
상관에서 재성을 생하고요. 재성이 또 관성을 생하니 마치 생화 유정한 듯 하지만 수 드러나라고 해야죠. 굳이 알지 못합니다. 전즉 앞에 것은 제다신약 사주가 되고요. 그래서 어떻게 되냐. 이 관, 작살. 관이 곧 살이 돼버리는 사주거든요. 저 앞에는요. 제다신약에서. 왜? 그런데 차는 즉 재가 끊어졌어요. 재는 끊어지고 관성도 휴. 재성은 어디 있어요? 여기 있고요. 끊어지고요. 관성도 휴가 됐죠. 그런데다가 휴가 되면서 공란 어렵다. 부향 두텁게 누릴 향자입니다. 두텁게 누리기는 어렵다는 것은 두려워 생각한다라는 거죠. 계수관성 생미월이라 예 맞습니다. 화토 한건 말은 한자입니다. 화토가 한거네요. 여기 제축이 돼야 축에 만약 들어가 있어도 축수 장금을 하고 있는데 그러나 기토가 당도했죠. 예, 이렇게 해서 기미월이에요. 기토가 당도하는 바람에 기토가 또 계수를 극하고요. 충미충이 일어난다고 하실 겁니다. 당도에서 상계 계수를 상하게 하고요. 충미충에서 금수 근절 뿌리를 끊어버렸죠. 근원을 끊어버렸어요. 시상 시는 또 임절하죠. 네, 뭐에 알고 있나요? 신묘시니까요. 그래서 수유 양무 비록 있기는 하지만 뭐와 같다? 없는 것과 같다는 뜻이에요. 어찌 능히 생 멀리서 원격 멀리서 떨어져서 그 수를 도울 수가 있겠는가. 즉 기토도 역시 불능 생하지 못하게 격절지금 금을 딱 막고 있다는 거예요. 차는 운주 동남 목화지지로 가서 결단코 뭐예요? 피 못된다. 수업지입니다. 업을 지킬 수 있는 사람이 못된다. 그러니까 조상의 업을 지킬 만한 사람이 못된다는 뜻이에요. 예. 물론 모군이 가면요. 이 사주는 그래도 모군이 오면 좋아요. 제가 프로그램에서 보니까 지금 50 먹었더라고요. 만약 이 대운을 넘겼다면 지금은 괜찮지만 이 대운을 넘기지를 못했다는 걸 철조 선생님께서 말씀을 하실 거예요. 네. 연지와 월지충으로 상관기토는 뿌리가 흔들린다. 하지만 일지와 시지가 인묘 합목이 되어 일간을 도우니 용신은 중주자나 용신을 중주자나 재성과 간성으로 정할 듯하다. 이 명조 프로그램으로는요. 토오행이 4.9에요. 금이 0.7, 수오행이 1.5, 모오행도 4.3으로 만만해요. 그러나 화토가 강하죠. 이 사주는요. 화토가 4.9, 2.7이면 뭐예요? 7.6이 되죠. 그래서 화토가 강해서 금수를 써야 되는 사주다라는 거예요. 토체 목수영주에서 금오행이요. 그리고 금오행은 플러스 한신이 되죠. 모군이 올 때까지만 기다리면 좋은데 기다리지 못한 것 같습니다. 자, 봅시다. 상관격은 맞아요. 이거는 아주 제대로 맞긴 맞아요. 그러나 모군 오기 전에 아마 부모의 업을 지키지 못했다라고 하네요. 네, 맞습니다. 여기 지금 잘 나가고 있어요. 그러나 이때 아마 죽은 거로 돼 있을 거예요. 어린아이 사주니까요. 어린아이 사주. 나이 먹어서까지 본 사주가 아니잖아요. 소화니까요. 소화절이거든요. 그래서 토체목 수영주에서 수영실을 하면 이렇게까지 와요. 이걸 잘 넘겨야 돼요. 사주. 어려서 크게 혼이 난 사주죠. 혼이 난 사주예요. 자, 그래서 오늘 이렇게 해서 끝내고요. 다음도 또 한 2개 하겠습니다. 2개를 준비하겠습니다. 3개까지도 힘듭니다. 참 요즘. 소화청이 이렇게 많은가요? 소화청이 이렇게 많을까요? 네, 맞네요. 자, 오늘 강의는 이걸로 마치겠습니다.